네,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미란입니다. 서울에서 왔는데 날씨가 와 절로. 예, 부산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 간 지 한 1년하고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려고 하니까 되게 겁나고 두렵고 뭐라도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막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을 바꿔 먹었어요. 제가 뭔가를 드린다기보다는 대구 리더님들이 그 전국에서 되게 열정적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거기에다가 긍정까지 더하신 분들이라 생각해서 제가 도움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내려오니까 또 되게 신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보기에도 이렇게 아담하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정말 기라성 같은 리더님들의 얘기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라는 사람, 이 사람이 왜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만났고 왜 이 사업을 하게 됐으며 하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관둔다는데 돈 안 된다고 관둔다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는 각자가 생긴 거는 다 다르지만 삶의 궤적도 다른 것처럼 왜 끝까지 이렇게 해내려고 애쓰고 용쓰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Helping people live better, healthier lives. 예, 발음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아메이의 비전이죠. 예. 저기 보면 제 친구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밥순이 이미란 돼 있습니다. 미란이. 그래서 저는 미자가 아름다운 미자라고 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친구들은 쌀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제가 평범하게 밥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미며들다라고 하십니까? 미팅에 스며들다. 그래서 미팅을 자꾸 이렇게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오시게 되면 저는 어떻냐면 이렇게 미팅을 왔다가 가게 되면 미팅이 어떻더라, 강사가 어떻더라 이런 게 아니라 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친정아버지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34년생이시고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죠. 근데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저희 할아버지가 지역에 향교를 하시는 소위 말하는 나는 선비네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34년생 저희 친정아버지가 100일 기도로 귀하게 얻은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안 보내십니다. 가봤자 일본말, 일본글 배운다고. 근데 저희 할아버지의 선택이 어땠는지는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시거든요. 자식들 머리 다 합쳐도 아버지 머리 못 따라간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전혀 배움을 가지실 수가 없었어요. 살아오시던 시대가 학력이 배움이 곧 기회를 만들고 능력을 창출하던 시대다 보니 많은 것들을 포기하시게 됩니다. 접하기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메이 이런 미팅 와서 돌아가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조금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이 조그만한 모르겠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3대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미팅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아메이를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이제 받은 책 중에 하나가 저 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애장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된다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신랑감 만나서 그냥 살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흐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살지 않으면은 그 의미가 재미까지도 없어지는 삶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에게는 아메이가 제품으로 먼저 다가왔습니다. 디시드랍스라고 하는 제품으로 다가왔고 다들 아시다시피 주부 습진에 되게 탁월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전직이 은행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있으면 손에 습진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맨날 서랍에는 안티프라민과 델밴드 아시는 분은 이제 옛날 분이다. 그게 이제 생필품처럼 이렇게 있던 저에게 그때는 제가 부산에 살고 있었으니까 서울에 이제 제 친구가 아메이 디시드랍스를 소개해 줍니다. 이 친구가 뭐 하는 친구였냐면 우리 핸드폰에 프로그램, 문자 있지 않습니까? 문자를 프로그래밍을 한 친구거든요. 야하고 세지하고 매칭이 안 되는데 어쨌든 써보라고 해서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약도 아니고 연고도 아닌데 제 손이 낫는 경험을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겠죠. 막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제가 손 놨다, 봐봐봐 이랬는데, 오 진짜네, 뭐 했는데, 어디 갔는데, 뭐 썼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메이 펑펑 썼다. 그랬더니 반응이 싸해지면서 딱 쳐다보면서 니 아메이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메이 암자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아메이 하나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니까 대답 못하는 그 사실이 아메이가 싫고 좋고가 떨어지면서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는데 그것도 기분 나쁘게 물어보니까 조금 자존심 상해서 좀 알아봐야겠다,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 아메이 안 할 거니까 아메이가 뭔지 저거 이거 어디서 만드는지 한번 알아봐줘. 뭐 이렇게 해서 미팅을 초대받게 됩니다. 참 계기는 다양하죠. 그래서 어떤 액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액션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니 아메이 하나, 니 얼마 버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미팅장에 왔을 때 제일 이렇게 감명받았던 부분은 아메이 회사였습니다. 저는 아메이 몰랐거든요. 아무도 저한테 아메이를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59년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너무 놀랐고 저렇게 공장이 있다는 사실은 더더욱 놀랐고 저 뒤에 무리 7수라는 말을 듣고 와 이런 뭐 이렇게 했었죠. 그냥 이거를 뭐 맞네 안 맞네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냥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죠. 친환경 생필품 회사고 65년, 66년에 거의 이제 70년이 다가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100여 개 지역 국가에 나가 있고 막 1000여 개의 특허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다른 거보다 그냥 친환경 생필품 제조회사라는 부분에 꽂혔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사실 특허가 1000개든 10,000개든 저하고는 별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세제를 쓰면서 좋아졌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도 쓰면 좋아질 거라는 연계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냥 회사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그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는 마트에 가면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다시 살려고 하면은 조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왜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제품이나 회사에 대해서는 크게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에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세계 1위입니다. 어제 수능 있었죠? 전국 1위도 힘들 낀데. 대구 1위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 팩트체크 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사실이고 이거 갖고 논쟁할 거리는 없는 것 같아요.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라고 하는 창업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면성실, 책임, 도덕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는 이런 회사가 조금 특이한 창업 이념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이런 자리에 자꾸 오시다 보면 미며들게 됩니다. 미며들게 되면 저 이념이 정말 이렇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까지 내가 계속 이렇게 이제 자가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았습니다. 처음에 가족은 모르겠고 자유는 못했고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조금 생각해 보면서 생각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을지도 않을까라는 1%의 가능성, 희망. 네.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 기업 이념이었어요. 예,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예, 독자적인 사업. 나는 사업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성공의 기회를 주냐는데 이 메시지 또한 글로는 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지만 정말 미며드시다 보면 이게 또 가슴에 내려앉는 그리고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많이 보셨겠지만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릴라이트. 뉴트릴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메이. 네, 정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정말 생각만 해도 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 미팅을 갔다 왔을 때는 회사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아, 제품이 좋네. 회사가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남들이 얘기하는 이 아메이 하나라고 했을 때 그런 만만하게 볼 회사는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이제 미팅을 갔을 때 이제 또 미며드는 것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받게 됩니다. 1대1로 딱 질문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강사분이 이렇게 다수에 계신 분들한테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라고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가 어려서는 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지 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막 나열을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의 삶이 만족스러우십니까?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어떤 엄마가 되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고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고 와이프면 내가 어떤 아내가 되고 싶고 혹시 추가 수입이라는 게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디 가고 싶은 것은 있으세요? 부모님께 뭘 해드리고 싶은 건 있으세요? 라는 질문들을 쭉 나열하는데 제가 하나도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진 거예요. 열심히. 이전에 저는 그냥 사는 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울면 분유 타주고 똥 싸면 기저귀 갈고 뭐 이게 다였거든요. 빨래 잘하면 잘 사는 건 줄 알았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질문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이런 자리에 왔을 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나에게 해주는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혹시 이 질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답하실 수 있는 건 있을까요? 저는 하나도 이렇게 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또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질문이 없었지? 이렇게 집에 오면서 이제 제 인생에 이제 미팅을 갔다 오고 나면 제 또 삶의 궤적을 더 들어보잖아요. 나는 꿈이 없었나? 원래 꿈이 없는 사람이었나? 뭐 이런 거. 이게 접니다. 잘생겼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 유전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꿈이 판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고 싶었어요. 서울 쪽으로 대학에 가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정말 고시 공부도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머리가 나빠서? 예,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예, 안 된다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때는 여학생들 기숙사도 없었고,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뭔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투자라는 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1,200만 원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때 돈으로. 2년이면 자신 있더라고요. 그래서 1,200만 원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식들이 가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지금 저는 이제 아이를 낳고 어른이 되니까 그렇게 말했을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가 이해되는데 그때는 자식의 입장인지라 되게 이제 내가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는데
진짜 가물로 한번 바꿔보겠다는 그거 하나 못 해주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못 하게 되고 이제 꿈을 접게 돼요. 그 이제 못 가는구나. 남들은 다 가는데 친구들은 다 서울 가는데 저만 못 가니까 그게 또 배알이 꼴리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 인간관계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네트워크에도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관계 다 끊고 엄마 아빠한테 막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꿈을 접으면 희망을 잃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저는 경험했어요. 그때 20대 초반에 되게 아팠거든요. 예,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아프다고 하니까 뭐 이유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병원,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천장 보고 누워 있으면서 나는 와 일로, 우리 부모는 와 절로, 뭐 이런 거 원망, 입 밖으로는 낼 수 없지만 가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생각이 또 무섭습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게 되는데 구직 광고를 보게 돼요. 그럼 내가 돈 벌어서 가면 되지. 이 생각이 딱 드니까 또 막 희망이 생겨. 그래갖고 딱 한 달 공부해서 은행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제 목표가 뭐였을까요? 1,500만 원 모으는 거. 여하튼 은행은 유니폼을 주잖아요. 그래갖고 화장도 안 하고요. 운동화에 청바지 티만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을 나중에 모았을까요? 안 모았을까요? 모았죠. 근데 왜 서울을 못 갔을까요? 은행이 좋아서? 아니요.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여기 젊은 엄마들 중에 내 나중에 애 키워놓고 나면 뭐 해야지?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남자분들 돈 모아갖고 내 좀 시간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창업해야지. 근데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신감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그때는 주의가 보이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서울 올라간 지 2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패스 하나도 없고 한 해 졸업하는 연고대생 서울대니까 몇 명이고 지금 뭐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막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는 됐다. 내만 이러고 사나. 다들 전공 살리고 안 살더라.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 핑계, 이제 루저 마인드라고 하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냥 저냥 해가지고 그 돈 갖고 제가 결혼을 합니다. 서울 갈 돈으로 결혼을 해하고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주어진 대로 열심히 키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하면서 그냥 사는 대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그때 아까 이제 이런 두 번째 미팅에 왔을 때 그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면서 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준비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질문들을 하나도 대답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존심도 상하지만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뭐니 해도 돈 준비를 해야겠다. 돈에 대한 상처가 컸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뭐가 다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돈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돈에는 저는 돈이면 그냥 많으면 좋은 거. 많으면 좋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나 자꾸 들어오면 좋은 거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지 정확하게 돈에 대한 은행에 있었으면서도 별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돈에도 성격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걸 이런 자리에서 미며들면서 배우게 됐거든요. 똑같은 돈이라 하더라도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내가 알바를 통한 노동을 해서 가지는 임시 수입과 정말 시스템이라고 하는 자산이라는 걸 만들어서 갖는 권리 수입이 있다라는 거를 이 자리에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인쇄 자산이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제 주위에는 직장 다니거나 공무원 생활하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였기 때문에 투자나 월세 받거나 책 쓰시고 노래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쇄 수입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그거는 책에만 존재하고 신문에만 존재하는 글자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이 자리에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있지? 우리 신랑은 어디 있지? 나는 이제 백수잖아요. 백수고. 우리 신랑은 어디 있지? 이렇게 하니까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임시 수입, 노동 수입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 신랑이 어느 정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퇴직이라는 걸 할 것 같은데 글쎄 어떨까? 그냥 막연하게 그땐 또 짧으니까 어찌 되겠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또 이제 넘겨가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읽게 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읽게 되고 거기서 그냥 많으면 좋은 게 돈이 아니라 돈에도 성격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 돈에도 흐름이 있다라는 걸 이 책에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이 제가 뒤에 보니까 1991년도에 초판이더구만요. 지금부터 지금 보면 한 30년, 40년 돼 가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게 대한 관심이 있거나 모르시거나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렇게 월급 생활자, 저희 신랑 같은 분들이 있으시고, 자영업자 전문직 이런 분 계시고, 사업가 투자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런 분들도 계시면서 아까 얘기했던 월급 생활자, 자영업자 전문직 분들은 시간과 수입을 맞바꾸는 임시 수입, 노동 수입에 의존하게 되고, 사업가 투자가 이런 분들은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사거나 안 그러면 시스템에 합류해서 자산이라는 걸 통해서 수입을 만드시는 분들이라는 걸 제가 이 속에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거나 시스템을 사거나 시스템에 합류하라라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 딱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1번, 2번이고 3번은 뭐라고 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해놓으면 또 이제 겁물까봐 제가 저렇게 순화해서 시스템에 합류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책을 한번 보십시오. 그 책을 보시면 저렇게 딱 나와 있고 뒷부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되 잘 갖추어진 교육 시스템이 있는 데서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 데나 가서 하지 말고 나도 네트워크 마케팅, 너도 네트워크 마케팅 그런 데 가서 하지 말고 잘 갖추어진 교육 시스템이 있는 데서 하라로 딱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딱 부합되는 게 이제 우리 시너스트 그룹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3번째 미팅에 갔을 때 제가 저한테 좀 와닿았던 내용인데요. 자, 이 0, 25, 55, 85, 120 사이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지금은 55세 이전에 경제활동 끝난다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노후가 85세가 아니라는 것도 다 아십니다. 지금은 노후가 한 100세까지 될걸요. 그리고 120, 130까지 후반전에 노후가 또 준비되어 있을걸요. 그죠? 저희 아버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4년생이신데 예, 아직 생존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더 살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 거의 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생이신데 한 번쯤 체크해 보시면 좋죠. 지금도 돈은 필요합니다. 지금도 건강은 필요하고 지금도 친구는 필요해요. 근데 갈수록 더 많이 필요하겠죠. 얼마만큼 더 많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느낌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준비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인간 수명 120세라는데요. 뻥이랍니다. 140, 150까지 산답니다. 네. 2030년이 되면 25% 거의 30%가 예. 근데 이게 더 빨라지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갔는데 부산이 노인과 바다라 그러잖아요. 지하철에 탔는데 젊은 사람이 없어요. 예,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있을 때는 몰랐는데 서울에 가서 그 짧은 치마 아들 복작거리는 거 보다가 부산에 딱 내렸는데 젊은 아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참 단순하게 인구 소멸 이런 게 아니라 뭔가에 조금 우리가 한 번쯤 그걸 통해서 내 삶을 한번 반추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든 유전학자든 분자생물학자든 다들 어쨌든 수명은 길어진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것도 다 아시죠?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월 300입니다. 혹시 지금의 남편분이 저희 신랑이 월급쟁이라 했잖아요. 직장생활 하는데 월 수입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나의 노후 준비 자금으로 이렇게 떼낼 수 있습니까? 월 300만 원씩 받으려고 하면 1억, 통장에 얼마 꽂아놔야 될까요? 1억 갖고 될까요? 2억, 10억 갖고 될까요? 100억이 되면 조금 될라나? 그래서 윤택한 생활 수준을 하려고 하면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원어치라도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한다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은퇴 후 적정 생활비와 노후 준비 상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비용이 잘 되어 있다. 아주 잘 되어 있다. 1%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대충 되어 있거나 조금 부족하거나 아예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 노후 대비를 이제 10명 중에 반은 못 하고 있는데 준비 못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노후 대비를 준비 못한 이유. 뭐 교육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제일 놀라웠던 게 관심 부족. 혹시 나는 저기 어디에 들어갑니까? 혹시 관심 부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신랑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 어찌 되겠지. 집 하나 있는 거 팔아서 먹고 살면 안 되겠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금 관심 부족이 저는 되게 놀라웠습니다. 이게 13.7%라는 사실에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짧아지는 기업과 직업 수명, 이거는 다 아십니다. 그치? 예. 퇴직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실제 은퇴 연령이라는 건 일을 손에 넣는 나이죠. 그거는 점점 더 늘어나죠. 근데 실제로 72.3세 분한테 일하실래요 하면은, 일한다 할까요? 안 한다 할까요? 한다 하시죠. 예, 한다 합니다. AI에게 빼앗기는 일자리라고 해서 기술 발전으로 앞으로 2,6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보시면 저기 빨간 거는 사라지는 일자리고요. 그 보라색깔 저거 파란 거는 새로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다고 우리가 다 죽지는 않아요. 시대가 바뀌는 것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자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거지. 지금도 키오스크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는 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얼마만큼 따라갈 수 있느냐를 이런 자리에서 미며 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수명은 83.6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잠깐 봤는데 그 평균이 한 해인가 2020년도 기억이 안 나. 그 평균 수명이 잠깐 떨어진 적이 있어요. 1년 정도. 왜 떨어진 줄 아십니까? 자살률. 자살률이 높아져서 평균 수명력이 떨어진 거예요. 남일 같으시죠? 40대 사망의 1위가 그 병이었다가 심장마비였다가 자살률로 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40대고 남편분은 몇 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희망 연령은 73세라고 하는데 더 일하고 싶어 하시죠. 평균 퇴직 나이가 49세라고 하는데 너무 젊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무소득 기간이 34년 이상이라는 거예요. 100세 인생을 놓고 봤을 때 3분의 1이고 120세 인생을 놓고 봤을 때 4분의 1인데 어쩌면 34년이 아니라 64년, 74년을 내가 무소득 기간으로 이렇게 되는. 그래서 정말 관심 없이 무관심으로 이렇게 대응할 일은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신문 나와 있는 자료인데 AI가 대체 가능한 일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60%가 전문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면 그럼 우리 전문직 시키면 되지 이래 얘기하신다고. 몸 쓰는 거 말고 기술 있는 거 하면 되지. 근데 그것까지마저도 AI가 대체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 얘기하면 다들 고민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영사업을 해볼까? 안 그러면 배달 알바를 해볼까? 뭐 대리기사를 해볼까? 아니면 요즘은 주식이 뜬다는데 주식을 해볼까? 이렇게 하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 없음 아까 무관심도 있는 거예요. 저게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80%래요. 80%. 100명 중에 80명은 생각이 없대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그 20%에 드시는 분들이고 생각만 하는 사람이 20명이고 거기서 이런 자리에 직접 발을 옮겨서 행동하시는 분은 4%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100명 중에 4명에 속하기 때문에 승리자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이제 투잡 이런 거 생각하고 뭐 세컨잡. 그래서 오죽하면 부캐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투잡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서울에 이렇게 있어 보니까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요. 주말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대면 아르바이트도 있고 비대면 아르바이트도 있고 어쨌든 알바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수입이 물론 작지는 않지만 내 생활을 영위하고 아까 준비한 미래까지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쩌면 또 생존 자체가 지금의 수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85%라고 얘기해요. 10명 중에 9명에 가깝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또 이런 책을 이렇게 소개받게 됩니다. 인류에서 발을 떼지 않으면 이루까지 도로할 수 없다. 제가 아메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음일 때 이 책을 소개받게 되고 이 책을 읽게 됩니다. 이 책을 소개받고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공간에 있어서는 생각해봤자 그 수준인 거예요. 내가 전혀 다른 공간, 이런 자리나 전혀 다른 사람, 스폰서님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거나 배우지 않으면 내 거기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환경에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인류에 있어봤자 인류에서 이루를 아무리 쳐다봐도 의미가 없어요. 이루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내 생각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를 깨준 책이에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저분이 저렇게 얘기할 적에는 그걸 말하는 이유가 있겠지. 나는 모르지만.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게 이 책이고, 파이프라인에 의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인쇄 수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노동 수입이 아니라 인쇄 수입을 파이프라인에 의하라는 걸 통해서 이 책도 처음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읽게 되고, 그러면서 또 추천받은 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을 추천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두껍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어쨌든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아메이에 미며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이 책을 너무 좋아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밑바닥에 이렇게 차올라온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자들이 말하는 아까 그 책에서 세 번째 방법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라고 나와 있다 했잖아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 로버트 기요사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저렇게 대단하신 분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부의 미래라고 하시는 엘번 터플러 돌아가셨지만 쓰신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다 아시잖아요. 저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까? 돌아가시 이건 다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래요. 근데 이거를 관심이 없어서 내지는 저희 할아버지처럼 고정관념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하든 안 하든 간에 한번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잘 갖추어진 교육 시스템에서.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이해하려고 하면 유통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통을 얘기하니까 다들 파는 거네. 팔아야겠네. 나 못 파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생각이 막 이렇게 드시는. 그거는 좀 이따 생각하시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이해하시려고 하면 그 태생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유통을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많이 들으셔서 다 아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유통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이르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쓰는 사람도 유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유통에 참여하고 있고, 물건을 파는 사람도 유통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이 단계가 여러 가지였으나 지금은 대형마트나 홈쇼핑, 온라인 쇼핑을 거쳐 코로나라고 하는 큰 사회적 계기로 지금은 뭐 앱으로 이제 많이 실현이 되죠.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냥 생산자와, 아무리 생각하지 마시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냥 다이렉트 셀링을 하는 거예요. 직거래를 하는 겁니다. 요즘 김장철을 하니까 밭대기 이렇게 직거래 하시더구만요.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고 그 사이에 유통에 참여했던 유통업자들이 가져갈 돈을 생산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소비자가 가져오자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생소할 뿐이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똑같은 소비자라면 이전의 소비로 행위로는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소비 이꼬르 지출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절약하는 방법. 하나 얻고 있는 거 1+1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소비가 수익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유통업자는 소비자로서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소비가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고 원칙이고 저는 모태가 되는 게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이꼴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기존의 유통은 원가가 20%, 광고 유통비가 80%, 어마무시하죠. 그 모델들 보면 돈 많이 벌잖아요. 연예인들은 뭐 10억, 20억 빚져도 금방 갚더구만요. 나는 500만 원 빚져도 갚기 힘들던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아메이는 보시면 30%는 이미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할인을 해주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아메이 소비자 혜택들은 30% 할인, 무료 배달, 뭐니 해도 100% 만족 보증 제도라고 해서 써보고 입어보고 발라보고 마음에 안 들면 90일 이내에 반만 남겨가면 전액 환불해 줍니다. 그런 데가 없죠. 그래서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35%는 원가에 해당하고 나머지 35%가 소비자 기금으로 되었다가 1,000원이면 350원밖에 안 될 것 같지만 1조 3천원 같으면 4,200억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소비자가 돌려받는 거죠. 원료가 원가가 35%이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써봐도 좋은 줄 압니다. 써봐야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안 써봐도 좋은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생필품들을 이렇게 바꿔 쓰시는 거예요. 바꿔 쓰시고, 아메이 마트,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 거야? 처음에 이렇게 와서 미며드는 건 하겠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예, 처음은 마트 바꾸기 하시는 거예요. 소비 습관을 바꾸시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습관을. 뭘 더 하려 하지 마시고 습관을 바꾸시면 돼요. 매주 금요일은 여기 있습니다. 금요일은 여기 오는 날. 저거 같은 경우는 목요일은 그거 가는 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트를 바꾸고 소비 습관을 바꾸면 수입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이 수입이 단순하게 추가 수입을 넘어서서 연금 같은 인세 수입이 된다라는 걸 이 자리에서 미며드시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소비가 소득입니다. 이거를 프로슈머라고 얘기하고 이런 프로슈머에 대해서 이렇게 책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추어 소비자는 돈을 쓰고 프로 소비자는 돈을 번다. 예. 그래서 선택하시면 돼요. 돈을 쓰기만 할 건지 쓰고 벌 것인지. 그럼 뭘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아메 뭐 해야 되느냐? 예, 생필품 어차피 휴지 안 만드시잖아요. 치약 안 만드시잖아요. 이런 생필품을 사 쓰시는데 그 유통 채널을 바꾸시라는 거거든요. 예, 쿠팡, 예, 물론 좋죠. 근데 그보다 아메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현명한 소비가 돼서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내 혼자 뭐 바꿔 쓰는 것도 괜찮지만 같이 바꿔 썼을 때 더 파워가 생기는데 보통의 일반 유통 채널과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통 채널의 차이를 확인해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하다못해 사업은 하지 않고 제품만 매달 10만 원씩 쓰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2년 정도 되면 이마트를 이용했을 때는 2,400점, 원도 아니고 2,400점, 아메이 마트를 이용하게 되면 227만 5천 원이라고 한 돈을 돌려받게 되죠. 사업이 아니라 그냥 매달 10만 원치만 바꿔 쓰더라도.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나요? 너무 작나요? 그래서 아메이는 결국은 연결하는 일이에요. 개인 플랫폼이거든요. 내가 매점을 대리점을 차리거나 가게를 오픈해서 뭐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민처럼 카카오처럼 나와 그 생필품을 정말 고품질의 생필품을 만드는 아메이 회사와 정말 나와 내가 인간관계가 되어 있는 정말 소비를 통해서 소득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그냥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돈 필요 없으시는 분은 제품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메이 사업 속에서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뭐가 자산인데? 건물은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은행의 돈은 10억 원 동그라미 숫자가 결정해 주잖아요. 근데 도대체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자산이 뭐야? 너무 그게 회원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혼자 회원이 혼자이신 분도 있고 두세 명이 계신 분도 있고 그 수가 결국은 나의 자산 소득이고 그 자산 소득의 크기가 나의 연금 소득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지금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던 그 35%가 어떻게 돌려주느냐. 혹시 이거 처음 보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죠? 예,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알려준 사람이 나의 노력순이라는 거죠. 선착순이 아니고 매출순이 아니고 똑같이 20만 점을 내가 브랜드 체인지 했다라고 했을 때 돌려받는 소득, 캐시백, 그 유통마진, 소위 말해서 소비자로서 참여하게 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나에게 제품을 알려준 스폰서라고 하는 사람은 80만 점에 해당하지만 노력치가 나보다 반이기 때문에 12,000원 정도가 되고 나는 나와 같이 두 사람이 같이 써서 60만 점이 되고 60만 점은 6%의 프로테이지가 되고 6636, 36,000원이지만 거기서 내가 다 가져오는 다단계가 아니라 A목과 B목을 공평하게 20만 점은 3%에 해당하는 6,000원씩 돌려주는 12,000원을 빼고 나면 내 수입은 24,000원이 된다는 거죠. 12,000원, 24,000원. 이게 비율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1억 2천이고 2억 4천이면 어쩌랍니까? 그지? 비율을 보면 2배의 수입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S가 없다 하더라도 나의 수입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제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내 하면 니 좋지 이런 얘기를 저는 초에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S가 없더라도 나의 수입에는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하면 니 좋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오늘 이런 자리에 초대해줘서 고마워하고 커피 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더라도 내 파트너의 수입에는 역시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소비자 클럽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이제 주황색 머리 있죠? 그거 이제 저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처음에 세 분한테 딱 알렸어요. 저희 엄마, 저희 언니, 저희 직장 동료, 옛날에 같이 다녔던 직장 동료. 이 세 분 다 그래 나 아메 할게 이랬을까요? 아니요. 니 하니까 써줄게.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분들이 그냥 꾸준히 이렇게 제가 배운 거 가서 얘기해주고 혹시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아십니까? 데몬 이렇게 하는 것도 보여주고 처음에는 말도 못해갖고 보세요. 끝났어요. 이게 제가 다였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저렇게 120만 점 전체 스폰서는 나의 수입과 상관없습니다. 전체 수입이 120만 PB라는 게 모이게 되고 제 수입은 15만 원에서 30만 원. 제가 알렸던 저희 엄마, 저희 언니, 저희 직장 동료도 받아가겠죠. 그래서 15만에서 3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면 저게 좋을까요? 안 좋으시면 너무 적나? 민생지원금 얼마 받았습니까? 서울은 15만 원이었는데.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좋던데 저는. 저게 매달 나온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휴지 이달만 쓰고 다음 달에 신문지로 닦으랍니까? 아니잖아요. 매달 민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예.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한 마음이 발동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매달 15만 원에서 30만 원에 그다음에 선물까지 받으면 우리 엄마도 그렇게 받게 해주고 싶잖아요. 내가 우리 신랑 월급에서 용돈이랍시고 떼드리는 것보다 엄마를 조금 도와서 엄마가 또 마찬가지 15만에서 30만 원 있으면 우리 아빠한테 얼마나 큰 소리 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려드렸더니 브론즈 빌더라고 해서 15%가 되고 제 수입은 6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되고 저희 엄마는 아까 얘기했던 15만 원에서 30만 원, 저희 언니도 15만 원에서 30만 원, 저희 친구도 15만 원에서 30만 원 이렇게 이제 받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번 회계연도부터 저 그림이 되면 30만 원 더 주시는 거 아시죠? 민생지원금 2사람에 해당하는 몫입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꾸준히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런 미팅에서 약간 밀며들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왔다가 돌아가시면서 또 하나를 배우게 되고 왔다가 돌아가시면서 또 하나를 차곡차곡 배우게 됩니다. 들었던 거 또 듣는 애가 아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론 계획과 목표하에서 이렇게 진행되겠지만 SP라고 하는 핀이 성취하게 되고 SP라고 하는 핀은 나로부터의 1000만 점 이상을 얘기하고요. 그 정도의 수입은 한 250에서 300 정도 이렇게 되고 제 파트너 보니까 330까지도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파운더스 PT라고 하는 거는 이런 1000만 점을 다음 달에 2000만 점하고 이게 아니라 매달 꾸준하게 해나가는 거. 그리고 우리 엄마가 100만 원 수입, 우리 언니가 100만 원 수입, 우리 친구가 100만 원 수입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연봉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왜냐하면 20불 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5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만들게 됩니다. 커지죠. 네. 아까 15만 원 얘기할 때는 눈이 안 반짝거리셨는데 여기는 이제 눈이 반짝거리시네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계속 이렇게 더 그려가다 보면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지고요. 월 7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고 전체적으로 하면 1억 원 정도의 수입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꿈꾸는 핀이에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면 2억 원의 수입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작년 회계년부터 비전 보너스가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한번 접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나처럼 정말 파운더스 PT가 되는 분을 6분을 도와드리게 되면 저는 파운더스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제가 파운더스 PT가 되었을 때 일시불 보너스가 165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그거 갖고 제가 뭐 할게요? 예. 혹시 차 샀어요. 맞아요. 모닝을 바꿨습니다. K3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랑한테 100만 원을 줬습니다. 왜냐면 고마웠어요. 왜냐면 처음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미팅은 가야 되는데 혼자 얼마나 뻘쭘합니까? 저희 신랑이 따라가 줬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그거 갖고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 옷을 샀습니다. 네, 얻어 입혔거든요. 아는 금방 큰다 이러면서 신발도 얻어 입혀, 옷도 얻어 입혀.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조금 되게 미안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맞는 걸로 딱 끓여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사줬어요. 그리고 곧 후회했습니다.
작아져가지고 오래 못 입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고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해도 남던데요. 예. 그래서 참 그 사람이 이게 자살을 생각하는 금액이 5천만 원이래요.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수입이 얼마나 대단한지 돈의 크기도 있지만 이 연말 보너스가 올해만 나올까요? 내년? 내후년? 이렇게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저 바이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정말로 지금 제가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고 뜻대로 될 때보다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애쓰고 용쓰고 이두고 바라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됩니다. 될 일은 되게 돼 있어요. 어차피 되게 돼 있다니까. 빨리 되냐 늦게 되냐 크게 되냐 작게 되냐의 차이일 뿐이지 안 되지는 않는다고요. 예, 그래서 좀 마음을 이렇게 푹 내려놓으시고 예,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삶만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생긴 게 다른 것처럼 살고 싶은 삶의 모습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치? 이거는 이제 비전 보너스입니다. 34억 8천, 네, 54억 7,500 뭐 이렇답니다. 예, 한번 도전해 보시죠. 저도 같이 도전하겠습니다.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어차피 써야 하는 생필품을 그냥 바꿔 쓰세요. 그리고 써보고 좋으면 DC 드랍스 좋더라, 내 손 봐봐봐 이러면서 광고를 하시면 돼요. 광고를 했는데 그 사람의 반응에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 사업과 상관없이 받았던 광고비와 유통비용을 그냥 돌려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얘기해 주시면 돼요. 보여주시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마트를 바꿔 쓰실 거예요. 그죠? 안 바꿔 쓸 리가 없죠. 바꿔 쓰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한다? 반품하시면 돼요.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한다? 계속 쓰시면 돼요. 써보고 좋으면 내 손 봐봐. 이렇게 하고 광고를 하시면 추가 수입이 생기고. 내 손 봐봐. 이게 왜 좋으냐면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이거 쓰면서 니도 인쇄 수입, 연금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라고 얘기해 주면 그게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공부하면서 자랑하시는 어차피 이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자본 필요 없습니다. 점포 필요 없고 학력 재능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쌀밑자 있는 친구도 할 수 있습니다. 직원 필요 없고 위험 부담 없습니다. 경험 없어도 됩니다. 스폰서님이 그리고 잘 갖추어진 교육 시스템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제약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누구나 재정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한다고 얘기하니까 이것저것 다 하고 아메 할라 하시더라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짜투리 시간 30분이면 30분이라도 내가 그걸 딱 픽스해서 정해놓고 하셔야 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하고 난 남는 시간에 아메 해야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짜투리 시간이라고 하는 건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배정을 해놓고 해보신다면 정말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입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쇄와 같은 수입이고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땅을 상속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인플레 걱정 없는 물가 연동소득이고 무한대 소득이고 정말 노력순입니다. 예, 그래서 저에게 아메이를 알려줬던 친구는 아메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제 수입이 가해 수입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감사하죠. 이 친구가 알려준 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매년 연말 보너스 크리스마스 다가올 때는 제가 선물을 보냅니다. 고마워. 고마워. 그리고 글로벌 시대의 세계를 무대로 사업하는 국제사업에는 또 가능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는 베트남에 아는 사람 없어도 베트남 분이 소비자가 되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니까요. 내만 계속 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필품이고 쓰면 없어지는 생필품, 제품 가는 수가 증가하고 회원 수가 증가합니다. 처음엔 저 혼자였고 그 다음에는 우리 엄마, 언니, 친구, 직장 동료, 니 하면 써줄게 이랬던 친구, 어쩌다 한 번씩 구매했던 친구.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늘어납니다. 이런 미팅 속에서 미며드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회원 수가 증가하게 되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받았던 질문들을 이렇게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답을 한번 나가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질문이 전 탁 와닿으시는지.
저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니라는 이 부분에 참 많이 와닿았거든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맞벌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애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데 어떤 느낌 들었냐면 나가서 일할 적에는 애 생각이 난다? 전혀 안 납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면 아한테 미안해. 뭐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지금의 외식 한 번 더 하고 돼지고기에서 소고기로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삶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말한 대로 꿈은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이렇게 막 적잖아요, 꿈. 그때 꿈이 뭐였느냐면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던 게 우리 아가 나중에 지가 뭐 배우고 싶다 할 때 우리 아버지처럼 마 됐다가 아니라 그래 한번 해봐봐 이 말하는 엄마 돼야지. 이번에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호주로 어학연수 이렇게 되는 기회에 추천돼서 당첨이 됐어요. 근데 그게 그냥 보내줍니까? 예, 돈이 들겠죠. 예,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카드로 끌까요? 아니요. 제가 꿈을 이룬 거예요. 저의 이제 그 12월 달에 나오는 연말 보너스가 고스란히 그 아이 밑으로 가겠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 보내줄 수 있지. 뭐 대출 받아갖고 달달이 갚으면 그거 못 보내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아미 사업을 했구나. 내가 우리 아이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나 그거 신청해서 어떻게 심사에 통과했는데 나 신청해도 돼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한번 해봐봐. 가고 싶으면 가.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엄마가 됐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 아이들 어릴 때 아미 사업하십시오. 그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 지금의 삶이 만족스러우시면 상관없습니다. 저는 불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10원어치, 100원어치라도 나은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근데 누구도 저에게 그런 거를 가르쳐 주지 않았고 방법도 알려주지 않았고 그저 물어보는 거는 자격증이 뭐냐,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얼마를 갖고 있느냐.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꿈꾸고 상상하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그게 50년, 100년 뒤가 아니라 정말 5년 후에 이룰 수 있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고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에게는 아메이가 기회입니다. 처음에는 희망이었고요. 지금은 기회예요. 어떤 기회? 아까 제가 말했던 꿈을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입니다. 아메이 사업을 하게 되면 도대체 뭘 얻게 되는데, 그럼 이제 돈 부자, 저는 처음에 이제 돈이 준비해야 된다 생각했으니까, 그 다음에 시간 부자, 친구 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 부자는 알겠어. 돈이 많이 버는갑다. 시간 부자는 알겠어. 이게 노동 수입이 아니니까 네트워크 자산 수입으로 만드니까 시간 부자가 되겠네. 근데 친구 부자란 말이 잘 안 와닿는 거예요. 남남이 만나갖고 친구가 되려면 오랜 시간을 뭐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친구 부자라는 걸 경험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정말 계획하에 이제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를 도전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이 다이아몬드를 가야 되는가를 정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스폰서님한테 제가 다이아몬드를 가야 되는 이유, 꿈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러이러해서 다이아몬드를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 꿈을 얘기했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또 제가 이 얘기를 제 파트너한테 얘기했거든요. 아유, 내가 이래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갈 끼다. 우리 같이 화이팅하자. 이랬더니 제 파트너도 펑펑 우는 거예요. 제 꿈 얘기를 듣고. 어쩌면 여러분의 꿈 얘기를 주변 분들한테 얘기했을 때 아이고 마태였다만 뭐 이러시는 분도 있고 같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내가 뭔가를 꿈 얘기를 했을 때 같이 웃어주거나 울어주실 분들이 친구 부자인 거예요. 그런 친구분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미 사업 속에서의 친구 부자라는 거는 이런 걸 의미하는가 보다. 나의 꿈을 같이 응원해 준다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내 꿈을 같이 공감해 준다는 게 어떤 건지, 지지해 준다는 게 이런 게 친구 부자구나. 오래 알았다고, 밥을 같이 많이 먹었다고 친구 부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스리리치 이거를 참 많이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저기서 제일 예쁜 사람이 접니다. 제가 강서에 있는데요. 이건 여담입니다. 강서에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었거든요. 저는 서울에 아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인형 같으세요. 이 반응 뭐지? 인형 같으세요. 그리고 여행도 보내줍니다. 푸켓과 아이고 런던 얘기하면 콩탕콩탕하네. 예. 멀게 느껴지십니까?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조금 바꿔보세요. 그래서 어쩌면 저기 내가 갈 수도 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이렇게 저 일이 그냥 사진으로만 보여지는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정말 되겠다라고 하는 시간이 분명히 오실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20세기의 문명은 글을 읽지 못하는 자였지만 21세기의 문명은 더 이상 배우지 않는 자랍니다. 키오스크도 배워야 되고요. 세상의 변화도 배워야 되고요. 됐다 이대로 살란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시대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그 과제들을 우리 아이들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리치 디보스 사장님의 말씀인데요.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당신의 꿈입니다. 당신의 꿈을 지지하고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과 힘을 합치세요. 무단히 옆집 아줌마하고 힘 합치지 마시고 정말 아까 제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이러신 분들하고 힘을 합치세요. 그러면 수월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니까 하다 보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말의 힘을 직접 밝혀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40m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작은 초시계 하나와 30개의 단어 카드 그리고 노신사 1명까지.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20대 남녀 12명. 실험 의도는 절대 비밀. 이 실험은 문장을 만드는 언어 능력 테스트입니다. 자, 이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봉투 안엔 모두 30개의 단어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연상이 되는데요. 제한 시간은 단 5분. 그 안에 카드를 조합해 3개의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늙은 뜨개질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노인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약간 은퇴하셔가지고 약간 쓸쓸하고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 어렵지 않게 실험을 마친 참가자. 실험 끝나셨어요? 고맙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가는 참가자. 하지만 파란 선을 밟는 지금 이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실험 시작입니다.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일까요? 느슨한 걸음으로 돌아가는데요. 사실 40m를 걸어가는 동안 제작팀은 몰래 숨어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5분 전 실험실로 들어갈 때도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실험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눈치채셨나요? 실험이 끝나고 처음보다 무려 5초나 느려진 걸음. 심지어 걷는 모양이 지쳐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무엇이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실험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아니면 피곤해서였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30개의 카드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였던 것이죠. 주목할 것은 실험 참가자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본 12명 참가자들이 걷는데 걸린 시간은 실험 전보다 평균 2초가 넘게 느려졌죠. 그저 우연한 결과일까요? 이번엔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받은 4명의 참가자들. 한눈에 봐도 실험 후 걸음걸이가 더 빠르고 힘있어 보입니다. 시간도 무려 2초 이상 단축됐는데요.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걸음이 많이 느리. 이 실험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자리에 와서 내 똑같은 얘기를 듣는 것 같지만 내가 뭐가 변화될까라고 의심하십니다. 저도 그랬고. 들었던 거 또 들어야 되나? 근데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긍정의, 여기는 노인과 젊음이라고 나와 있지만 긍정의 열정의 에너지를 보고 그런 분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 삶이 훨씬 더 달라질 수 있고요. 내가 정말 조금 부정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부정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제가 이제 성공자분들 이렇게 이제 노하우를 이렇게 막 들어보면 몇 가지 중에 하나같이 빠지지 않는 게 미팅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어쩌면은 여기서 저처럼 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뭔가 하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었으면 다이아몬드 못 갔으니까 이 모습인 거죠. 변했으면 다이아몬드 모습이었으면 벌써 변했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내가 변화하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산 보고 강 보고 하면서 내가 변화해야겠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장이나 성공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이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 이루의 모습으로 되려고 하면 그런 공간, 이런 미팅 자리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아까 그 2초, 3초가 2년, 3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20년, 30년. 그래서 저는 이 동영상을 굉장히 좋아하는 동영상이고 제가 소중한 분한테 알려주는데 말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려간다 이렇게 하니까 아우 힘들었었잖아 이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랬게요. 그렇게 얘기해 주지 말고 니 잘 될 거야 대단해 이렇게 얘기해 달라 했어요. 혹시는 우리 주위에 그 위로라고 해주시다 하시고 그런 부정을 이렇게 내뿜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나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금의 긍정 에너지로, 그 다음에 긍정의 공간에서 열정을 담아가신다면 분명히 우리 삶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될 일은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각자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부족하지만, 정말 정성껏 제가 준비했고요. 함께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큰 성장의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